컴스터디의 영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도브 포토샵 2023 버전 기초 편집에 관한 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도브 포토샵은 adobe.com 사이트 들어가셔서 설치하시고요.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포토샵 홈 화면이 열립니다. 자, 포토샵 홈 화면이 이렇게 열렸는데요. 새 파일과 열기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중간에 보시면 시작하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 시작하기로 가볼게요. 시작하기를 하시면 기본 창이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오른쪽은 좀 다르게 열려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거는 좀 이따가 똑같이 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런 기본 메뉴가 들어있고요. 포토샵은 사진의 크기와 색상을 수정할 수 있고 합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프로그램 설명을 해드릴게요. 맨 위에 파일 편집 이런 기본 드롭다운 메뉴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하단에 메뉴 하단에 있는 옵션 패널 창이라고 하고 왼쪽에 있는 사진을 편집하고 수정할 수 있고 작업을 도와주는 도구 모음 창이 있습니다. 도구 패널 창이라고 하는데 도구 모음 창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른쪽을 가시면 이런 패널 창들이 또 필요한데요. 이걸 다 닫아 볼게요. 여기서 가장 기본적으로 항상 띄워놓고 작업을 하실 게 이 창 메뉴로 가보세요. 창 메뉴로 가시면 색상이라는 게 있어요. 색상은 기본적으로 사진 색상을 편집해야 하니까 색상 패널 창을 띄워놓고요. 또 창 메뉴 가서 색상 견본도 띄워보겠습니다. 색상 견본도 열었어요. 그리고 창 메뉴 가서 작업 내역이라는 것도 아까 체크가 돼서 열려 있고요. 여기서 레이어라는 레이어 꺼낸 순서, 작업한 순서를 보여주는 이미지 합성 시에 가장 필수로 필요한 창이죠. 색상과 색상 견본 창과 체크 닫았다가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색상 견본 창과 작업 내역 창과 밑에 패널로 묶어져 버렸네요. 색상 견본 창은 색상 옆으로 이 제목을 끌고 갑니다. 그럼 패널 창에 이렇게 묶여져요. 그룹으로 묶여지고요. 속성 창도 끌어다가 견본 옆에 두겠습니다. 그리고 작업 내역 창은 하단에다 둘게요. 그 레이어 창도 색상 아래에다가 색상 창 아래에 패널 창을 갖다 놓겠습니다. 자, 이런 게 기본적으로 필요해요. 그러면 창 메뉴의 작업 영역에 새 작업 영역으로 갈게요. 자, 제목을 작업 1이라고 입력할게요. 작업. 자, 저장을 해놓으면 언제든지 이게 다른 창이 열렸거나 이 창이 안 보인다 그랬을 때 창 메뉴 가서 작업 영역 가가지고 작업 1 재설정하면 이대로 설정이 되는 겁니다. 설정이 돼서 이제 작업을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편집을 할 소스를 불러오자면 파일에 열기로 갑니다. 연습할 그런 사진을 바탕화면에 폴더를 만들어 놓았는데요. 바탕화면에 폴더에 이걸 넣어놨는데 소스를 한 장을 불러오겠습니다. 자, 선택하고 열기하면 소스가 그대로 열립니다. 이렇게 여는 방식이 있고, 자, 창을 최소화해 볼게요. 바탕화면에 있는 소스 폴더로 갑니다. 소스 파일을 소스 창에서 이 포토샵 창으로 이동해 줍니다. 그러면 바로 파일의 열기와 똑같이 이 소스가 여기 열립니다. 창을 이제 최대로 해놓고 설명을 할게요. 자, 이동 툴이 있고 대치 도구라는 게 있어요. 이동 도구가 있고 대치 도구가 있고 하단에 있는 핸드 도구와 회전 보기 도구, 돋보기 도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이 불러온 소스의 규격을 정확히 알고 싶다. 화면에 보이는 규격과 실제 규격과 다릅니다. 그러면 이 규격을 보는 방법은
현재 16점 이 상태 표시줄이라고 하고요. 이건 도큐멘트 작업창이라고 하고 그 작업 표시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작업 표시줄에 나와 있는 규격을 보시면 되고 72 해상도에 3096픽셀에 4128픽셀이다. 16.67%로 보인다 라는 의미고요. 이 돋보기 툴로 그럼 100%로 봤을 때는 실제 사이즈겠죠. 실제 사이즈로 보는 규격이죠. 이렇게 큰 사이즈입니다. 그러면 이 돋보기 툴은 오른쪽을 기준으로 하면 커지고요. 왼쪽으로 기준으로 하면 작아집니다. 그러면 여기 현재 보이는 창보다 작게 해야 전체 샷이 보이겠죠. 자, 이렇게 사진을 키우고 줄이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정중앙에 옮기고 싶 핸드 도구로 갑니다. 그래서 사진을 클릭해서 내려주면 돼요. 그리고 이 사진을 새로운 작업창으로 옮겨서 배경으로 깔거나 새로운 작업을 하고자 할 때 이동을 해야겠죠. 규격도 필요하고요. 파일을 새로 만들기로 가서 캔버스를 다시 꺼냅니다. 작업창을 꺼내요. 자, 이 규격은 1080에 1020으로 되어 있어요. 1920에 1080은 동영상 규격이죠. 이 동영상 규격을 선택하고 오른쪽에도 이제 그 규격이 설명이 되어 있고 가로 방향 모드다. 해상도는 300dpi다. 규격은 인치당 픽셀 규격이고 300dpi라고 합니다. 해상도 단위. 자, 색상 모드는 RGB 색상 모드. 배경 내용은 흰색으로 지정된 상태에 만들기를 눌러주겠습니다. 만들기 클릭. 자, 캔버스가 동영상 규격의 캔버스가 열렸고요. 이거는 그 도큐멘트 규격보다 훨씬 큰 이미지예요. 12.33%로 보여서 그렇죠. 돋보기로 확대해보면 엄청 크다 그랬죠. 사진이 100%로 확대했을 때 이만한 규격이에요. 이 규격의 사진을 이 작은 도큐멘트 작업창으로 이동해 볼게요. 그러면 이 도구 상자 모음에 이동 도구를 선택하고 사진을 클릭하고 끌어다가 드래그 앤 드랍 합니다. 이동이 됐어요. 이동이 돼서 이렇게 해바라기를 배치했는데 전체 샷을 여기다 배치하고 싶어요. 그러면 좀 줄여야겠죠. 작업 영역보다 훨씬 이미지 크기가 크기 때문에 줄이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줄이는 방법은 단축키도 병행하시면 작업 속도가 빨라져요. 컨트롤 T가 전체 선택이에요. 컨트롤 T를 눌러서 이동 도구로 좀 내려보면 가장자리에 투명한 조절점이 컨트롤 T를 누르면 자, 투명한 조절점이 생깁니다. 점과 마우스 일치해서 이렇게 직접 줄이셔도 되고요. 아직도 너무 크다. 그러면 이걸 점과 마우스 일치해서 줄여서 이동하셔서 이렇게 배치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배치하는 방법이 있고 아직도 크다. 그러면 줄여서 작업 영역보다 좀 작게 이게 세로로 긴 이미지인데 위아래를 이렇게 줄여서 가로 세로 이미지가 규격이 동시에 줄어들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배치해서 전체 샷을 거의 전체 샷을 보게 배치를 해줄 수가 있고요. 이런 방법이 있고 이걸 적용을 해놓고 더블 클릭해서 적용한 다음 작업 내역으로 가서 거꾸로 클릭해주면 원본으로 돌아갑니다. 컨트롤 T를 한번 눌러주고 위에 옵션 패널 창에서 옵션 도구 모음 창에서 위드스 가로 규격 헤이트 세로 규격이 있어요. 30%로 줄여보겠습니다. 위드스 가로 넓이 세로 넓이를 30%로 줄여서 엔터 치면 아까 100%인 이미지보다 30%로 비율이 작아진 상태인 거예요. 자, 이동 툴로 옮겨서 옮겨서 세로로 긴 이미지인데요. 컨트롤 T 선택하고 여기서 또 조정을 해서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더블 클릭. 자, 사진을 배치를 했네요. 그러면 다른 이미지도 불러와서 여기다 배치할 수 있고 여기다도 배치할 수 있고 다른 형태로도 같은 사진을 옮겨서 배치를 해보려면 원본으로 갈게요. 자, 원본으로 와서 돋보기 툴로 왼쪽으로 드래그하면 작아지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커진다 그랬죠. 클릭하면 커지고 알트 클릭하면 작아지고 알트 키를 누른 상태에 돋보기를 누르시면 작아지고요. 자, 이건 여러 번 눌러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근데 그냥 클릭하면 확대가 되고 알트를 누르고 클릭하면 작아지고
돋보기를 오른쪽으로 하면 커지고 왼쪽으로 드래그하면 작아진다. 이게 빠르죠. 드래그가 빨라요. 이동 도구로 내려주고 이동 도구로 내려준다. 근데 여기서 이동하실 때 이제 작게 줄인 상태잖아요. 보기 상태를 작게 줄인 거지 원본이 엄청 큽니다. 자, 이 이동 도구를 꾹 누르시면 대치 도구라는 게 있어요. 대치 도구로 가운데 큰 해바라기만 이렇게 드래그를 해줍니다. 드래그를 해서 영역을 잡고서 이동 도구로 다시 갑니다. 이동 도구로 가서 이동을 해주면 이렇게 옮겨졌죠. 이거를 다시 줄여야 돼요. 그러면 컨트롤 T를 한번 누르시고 또 여기서 30% 30%로 줄여보겠습니다. 30%. 또 여기도 헤이트 값도 30%로 줄여졌네요. 자동으로. 엔터를 치시면 축소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이동 도구로 가서 이동을 해보면 대치 도구가 큰 의미가 없죠. 컨트롤 T. 자, 이동 도구만 아시면 되겠어요. 뭐가 다른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대치 도구도 설정을 해봤는데 아까 선택 영역 잡아준 보여지는 이미지만 선택 부분만 보여진 거고 이동을 했을 때 결과는 똑같다는 걸 알게 됐어요. 2강에서 이 선택 도구에 대해서는 원하는 영역을 사각형으로 원으로 가장자리를 선명하게 또 부드럽게 패더값이라는 걸 적용해서 이동하는 방법을 2강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핸드 도구로는 이 사진을 도큐멘트 창을 원하는 곳에 놓고 원하는 곳을 돋보기로 확대를 해서 편집을 세세하게 섬세하게 하고자 할 때 또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축소할 수 있고 핸드 도구에는 회전 보기 도구라는 게 있어요. 사진을 회전도 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배치한 사진을 작업이 끝났다고 가정하고 저장을 할 거면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으로 가서 자, 원본과 다르게 이름을 쓰셔야겠죠. 자, 여기다가 해바라기 이동이라고 하겠습니다. 확장자는 PSD로 둘게요. 저장하면 바탕화면에 만들어진 폴더에 해바라기 이동.psd 파일로 저장이 되었어요. 여기 제목 표시줄이고요. PSD와 JPG는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되는데요. PSD라는 거는 이 작업 내역이 살아있는, 편집 중인, 또 언제든지 불러와 순서도 바꿀 수 있고 재편집이 가능한 파일이란 뜻이에요. 이걸 완성본이라고 생각하고 저장을 해야겠다 그럴 때는 파일에 사본 저장으로 가셔서 파일 형식을 JPG를 찾아갑니다. JPG는 사진이란 뜻이죠. 압축된 파일이다 라는 뜻이고요. 요거를 이동 복사라고 하지 마시고 이름을 좀 지우시고 확장자를 JPG로 바꾼 다음에 저장하시면 이게 완성본 파일인 거예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 레이어가 살아있지 않고 이게 그냥 완성된 거죠. 압축된 사진인 거예요. 압축된 사진. 닫았다가 열어보겠습니다. 닫았다가 확인을 해보면 자, 시작하기로 가셔서 파일에 열기 가서 JPG도 열어보고 PSD도 열어볼게요. 열기로 가서 jpg.psd를 열어보겠습니다. 열면 아까 편집된 상태와 우측의 레이어가 살아있는 이 작업 내역도 살아있고 이 레이어가 살아있는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한 상태의 파일이 열렸고요. 이거 닫아볼게요. 시작하기로 가서 여기 안에서 열어보겠습니다. 파일에 열기로 가서 해바라기 이동.jpg를 열겠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PSD 파일과 차이점을 보자면 이 레이어의 단계가 배경으로 압축되어 저장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여기서 이동이나 편집이 쉽지가 않죠. 아까 사용했던 툴만으로는 좀 전에 사용했던 툴만으로는 이동이나 편집이 어려워요. 다른 선택 도구나 다른 툴들이 필요하죠. 이게는 완성본이라서
이 상태의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진으로 저장이 돼버린 상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